자,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 뭔가 좀 이상한 거 하나를 찾아보세요. 자, 표백등이라고 쓴 거는 표백등 저렇게 돼 있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 표준점수에 의한 등급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저기서 뭔가 이상한 거 없어요? 아까 1등급 몇 %라고 그랬죠? 4%. 근데 뭔가 이상한 거 있지 않나요? 네. 여기가 이상하잖아요. 그쵸? 96인데 2등급이잖아요. 97인데 1등급이고. 네. 그러니까 저렇게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저게 왜 그러냐면은 등급은 상위 누적 백분위 기준으로. 그러니까 상위 누적이니까 상위 누적이라는 건 위에서부터 아래로. 백분위는 하위 누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상위 누적 백분위 계산하는 방식은 전체분의 누적 인원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누적 인원이 몇 %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 백분위는 동점자를 나누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백분위는 동점자를 나누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에서 누적 인원을 뺀 거에다가 해당 인원을 더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밑에서부터 아래서부터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이거부터 갑시다. 이거부터. 그러니까 백분위는 높을수록 좋은 거죠. 하위 누적 백분위니까. 하위 누적 백분위니까 백분위는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근데 상위 누적 백분위는 어디에 성적표는 안 나와요. 성적표는 안 나오는데 그 상위 누적 백분위 때문에 뭐가 나오냐면 등급이 나오는 건데, 상위 누적 백분위는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상위 누적 백분위니까. 위에서부터 계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위 3%보다 상위 3%가 상위 10%보다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위 누적 백분위는 낮을수록 좋은 거고. 근데 하위 누적 백분위, 그러니까 백분위가 95인 거보다 백분위가 97인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위 누적 백분위는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리고 백분위도 수능은 무조건 정수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학평 성적 표현은 정수로 안 나옵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오는데 수능은 무조건 정수 표현이기 때문에 소수 첫째 자리에서 무조건 반올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100에서 저 130 주목해 보세요. 130 주목해 보세요. 130을 주목해 보시면 백분위가 96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럼 100에서 96을 빼면 얼마가 나오는 거니까? 4가 나오는 거니까 저기까지가 4%여서 저기까지가 1등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거냐면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100에서 성적표에 나오는 백분위를 뺀다고 해서 무조건 뭐가 나오는 건 아니다. 상위 누적 백분위가 나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백분위 92를 받았다고 해서 상위 8%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거예요. 일단. 되셨죠? 네, 그것만 일단 아시면 돼요. 네, 두 가지 아시는 거예요. 자, 하나는 첫 번째는 상위 누적 백분위는 낮을수록 좋은 건데 그거는 이제 잘 보이진 않는다. 성적표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다. 성적표 나오는 건 백분위인데 백분위는 그러니까 뭐 할수록 좋은 거다. 높을수록 좋은 거다. 근데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97 백분위를 받았다는 건 100명 중에 몇 등 한 거다. 위에서 3등 한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꼭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3등이라는 계산은 100에서 97을 뺐더니 3이 나오니까 3등 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 일단 그 정도까지만 일단 생각을 해두시면 되는 건데, 그 다음을 가지고 보면 이렇게 이제 계산을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저게 이제 공개가 돼요. 저렇게. 44만 3,233명이 수능을 봤는데 수능 수학을 44만 3,233명이 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134라는 숫자를 보시면 134를 받은 애가 4,951명이고요. 쫓아오고 계신가? 네. 그 점수까지의 누적 인원이 1,323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133점을 받은 애는 222명밖에 없고, 그러니까 133점, 만점부터 133점까지의 누적 인원은 1,545명이 되더라. 그래서 131점에 가보니까 131점 받은 애가 엄청 많아요. 6,615명이나 받았어요. 그래서 11,000명대에서 갑자기 18,000명대가 된 거죠. 뭔지 되시겠어요? 그러면 상위 누적 백분위는 그 누적 인원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34의 상위 누적이라는 거는 뭘 하는 거냐? 44만 3,233분의
1323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상위 누적 백분이라는 거고, 하위 누적 백분이라는 거는 그 아래에 몇 명이 있느냐를 계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체에서 누적 인원을 빼고 다만 거기에 그 옆에 있는 등급 그 점수별 인원 있잖아요. 걔네를 절반을 나눠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이런 계산이 나와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거는 이제 엑셀이 한 거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렇게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예, 저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134는 계산을 그런 식으로 하면 98.22가 나와서 표기 백분위는 98이 된다. 133은 97.64가 나오는데 정수로 표현해야 되니까 소처째에서 반올림 하기 때문에 제가 얼마가 된다. 98이 된다. 그럼 98 백분위 안에 표현 점수는 134도 있고 133도 있는 구조가 되는 게 저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지어 그 아래는 97.5가 나온단 말이에요. 계산을 하면. 되세요? 네, 97.5가 나오는데 그 97.5라는 것 자체가 반올림을 하니까 얼마가 된다. 98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상위 누적을 계산하면 좀 다르게 나와요. 상위 누적을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저기서 4%를 넘는 최초 지점을 찾는 거예요. 네, 131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1컷인 거예요. 131, 그러니까 4% 넘는 최초 지점. 그게 딱 4%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4% 넘는 최초 지점이 저기이기 때문에 저기를 1컷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가 1등급이고 그 뒤부터는 2등급이 되는 거예요. 진짜 재밌는 게 그 6,615명, 131점을 받은 애 6,615명에서 500명을 빼면 512명을 빼요. 512명을 빼면 6,103명이 돼요. 보이세요? 네, 6,103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6,103명이 돼서 계산을 하면 3.99%가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점수가 4%를 넘는 최초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점수당 인원이 주는 방법도 있지만 분모를 뭐 하는 방법도 있겠어요. 늘리는 방법도 있겠죠. 아, 그래서 엄마들이 시험 보러 간대잖아. 이게 분모를 늘리면 이게 비율 자체가 변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분자를 뭐 한 건데, 줄인 건데, 그 분자를 줄이는 방식이 통한다면 분모를 뭐 하는 방식도, 늘리는 방식도 통할 테니까. 그 탐구는 이게 44만 명대가 아니니까. 탐구는 훨씬 더 인원이 적잖아요. 과목별 인원이 적으니까 이 값도 그 누적 백분위도 큰 값으로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큰 값으로 떨어지니까 이게 지금 이게 웬만큼 조정해가지고 저 3.99%가 안 나오거든요. 몇 명을 줄이고 어떻게 해도. 예를 들어서 저렇게 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4% 넘는, 그러니까 등급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표현점수에 의한 백분이고 표현점수에 의한 등급이라고. 그러니까 표현점수에 의한 등급이 되는 그 구조를 생각을 되게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평가는 집단의 규모와 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 실제로 보면은 전년도 수능에서의 그 3월, 6월, 9월 수능인데 한국사만 제가 색칠을 해놓은 게 모든 응시 인원은 한국사 기준입니다. 한국사 기준의 응시 인원이 나오기 때문에 한국사 기준의 응시 인원을 보면 6월이 모의고사들 중에는 6월이 제일 많죠. 39만 명이고 수능은 이제 46만 명이에요. 절에서 애들이 수능 미만잡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수미잡이란 말이 수능 미만잡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을 보기 전까지는 까불지 마,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40만 명이 안 되잖아요. 40만 명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시험을 보다가 갑자기 46만 명 시험을 보는 거죠. 그럼 당연히 내 위치가 뭐 하겠어요? 달라질 거 아니에요. 당연히 내려가진 않아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 내려간다고만 생각을 하세요? 못하는 애가 10만 명 왔을 수도 있지. 모든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나보다 못하는 애가 10만 명이 많아진 건데 그중에서 나보다 못하는 애가 8만 명 들어오고 잘하는 애가 2만 명 들어왔다. 그러면 나한테 유리한 거죠. 똑같잖아요. 사탐 생각해보면 애들이 막 와요. 좋아해야지. 이미 졌다니까. 애들이 막 선생님 과탐하는 애들이 온다는데 어떡하죠?
글렀어요. 걔들을 이용할 생각을 해야지. 나를 탄탄하게 해주러 오는 거. 고맙다, 야. 돌아가면서 막 이렇게 음료수도 사주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 모든 중심에는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고 들어가잖아, 거기서. 내가 그걸 이용할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평가 도구로서의 기능은 굉장히 오늘 가장 심혈을 기울인 한 구절이에요. 저걸 이해하실 수 있을까? 저 세모를. 세모와 마름모를 이해하실 수 있을까? PT 만들면서도 이게 먹힐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가 도구로서의 성격은 굉장히 낮다. 저 얘기는 몇 점 받았다는 게 웃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리허설 도구는 그냥 쓰면 좋다. 학습 도구는 화살표 위로 향하고 있잖아요. 대딸이 중요하다. 학습 도구로 쓰는 게 핵심이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결국엔 학습 도구로 쓰는 게 가장 핵심이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보고 평가 도구로서 성격을 자꾸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학습 도구로서의 모의고사 활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게 핵심이다. 그걸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걸 특히 학평은 학습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